이른바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정계 은퇴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첫 소식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로 사건이 불거진 지 16일 만에 입장 표명 압박을 받아온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라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준용 씨에게도 사과했습니다. 명예훼손을 넘어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겼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한계이고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면서도 정계 은퇴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생 정당이 체계를 잡지 못한 한계로 검증 부실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 발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작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가짜 녹음 파일을 만든 장본인 이유미 씨에 이어 파일을 당에 넘겼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칼날은 이제 당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조작된 제보를 폭로한 공명선거 추진단을 재조준하고 있는데요. 김인원 부단장과 김성호 수석 부단장도 다시 검찰에 불려나오고요.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도 소환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규 기자입니다. 법원이 밝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이유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리고 도주의 우려였습니다. 가짜 녹음 파일을 만든 이유미 씨에 이어 당 관계자로는 두 번째 구속입니다. 결과 나왔는데요. 이게 좀 인정하십니까? 검찰은 구속 12시간 만에 이 전 최고위원을 이유미 씨와 함께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에서 시킨 일 있었습니까?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당이 취업 특혜 의혹을 폭로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당 관계자들도 사전에 녹음 파일이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 누구까지 가짜 제보가 세상에 알려지는데 관여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 조작 윗선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조작된 제보를 폭로한 당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미 보좌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전 공명선거 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던 국민의당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체 진상조사의 신뢰성까지 의심받으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세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이 결정된 날, 국민의당이 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현장 회의에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거듭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과 판단은 일단 존중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 대표의 언급 이후 검찰 기류가 바뀌었다면서 국민의당을 죽이려는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수사 가이드라인과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으로 하지만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으로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인 황주홍 의원은 여당의 꼬리 자르기 주장에 명분을 줬다며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일부 호남 지역 당원 등의 이탈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돌파할 결의를 다지기 위해 오늘 예정됐던 긴급 의원총회는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확대를 주장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면서도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법 추진엔 국민의당과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공세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세워야 할 때에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범죄 행위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한 태도로 외면하고 있다며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꼬리 자르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국민의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보 조작 사건의 본질인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도 밝히자며 특검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과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지금 검찰로서는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고 또 국민들이나 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에 가는 것이 맞다고. 야3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특검법을 발의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야당이 이렇게 특검을 들고 나오자 청와대는 발끈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 중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당 등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제보 조작 동시 특검을 주장한 데 대해 본인들이 조작을 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특검을 하자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야3당이 특검법을 발의해도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겠지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국정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여야 협상의 시간을. 그러나 일정 조율부터 문제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를 넘기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괜히 만나서 분위기가 더 나빠지는 상황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임명을 미룬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잘 수행할 거라며 야당과의 회동이 불발되면 이르면 주말쯤 임명을 강행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부 요인과 청와대 오찬을 하기 전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지연 등을 거론하며 정치권의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니까 대표는 특기사항은 딱 그대로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은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정부 여당이 더 큰 책임을 갖고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김정은의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연일 자축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부인 리설주가 넉 달 만에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 목란간 연회장에 들어섭니다. 사회를 받는 김정은 뒤를 리설주가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연회 자리에 주로 한복을 입고 등장했지만 이번엔 하늘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넉 달 넘게 공개 행사에 나오지 않아 임신 또는 와병설이 제기됐지만 지난 3월 마지막 공개 활동 때와 비교해 체중 감소 등 겉모습의 변화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는 약 9m 크기의 화성 14형 대형 모형이 세워졌고 테이블에는 화성 12형, 북극성 2형 등 북한의 전략무기 모형들도 설치돼 김정은의 치적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거대한 역사적 변천과 전인민적 대경사를 안아오신 절세의 위인은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시라고 하면서 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리병철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연회 내내 김정은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눠 새로운 핵심 실세임을 과시했고, 장창환 국방과학원장은 1계급 승진에 별 3개의 상장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미 국방부가 사드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IRBM 요격 시험을 실시한 것은 처음인데 생생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현원석 특파원입니다. 하와이 북쪽 태평양 상공, 미 공군 수송기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체가 투하됩니다. 잠시 낙하산에 매달린 채 비행하던 발사체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 허연 연기를 내뿜으며 발사돼 목표물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같은 시각 미 알래스카 코디악 기지. 사드 부대가 IRBM을 탐지해 추적한 뒤 즉각 요격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거센 후폭풍과 함께 솟아오른 미사일은 태평양 상공에서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이로써 미군은 2005년 이후 실시한 14번의 사드 요격 시험에서 100%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은 첫 IRBM 요격 시험으로 발사 시간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등 실전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됐습니다. 미 미사일 방어국은 이번 시험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 무기 체계의 성능이 더욱 확실히 입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을 증대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요격 시험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은 내년도 국방예산 법안에 사드 한국 배치를 명문화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초복을 맞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또 대구와 강릉은 낮 한때 35도를 육박하는 찜통 더위를 보였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도 열대야가 계속되겠고 내일 기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의도 물빛광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올해 첫 열대야를 겪었던 시민들이 밤더위를 피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해는 졌지만 옅은 안개가 낄 정도로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한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너무 덥고 습해갖고 친구들이랑 바람도 쐬고 물도 적시로 나왔는데 아직도 날씨가 조금 습해서 좀 아직 찝찝해요. 오늘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 등 영남 대부분과 광주와 동해안 일대엔 폭염경보, 제주와 일부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포항과 강릉 등 동해안 일부 지역은 밤새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어 열대야가 예상되고 서울 밤 기온은 이보다 낮지만 습도가 높아 밤 공기가 선선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바다에서 유입된 해무가 한낮의 열기를 가둔 탓에 후덥지근한 기온이 밤늦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대구와 강릉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등 영남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이어진 무더위는 내일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도 서울 33도, 강릉과 울산 35도, 대구는 체온 수준인 37도 등 오늘보다 낮 최고 기온이 올라갈 걸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장맛비가 북상하는 주말 전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네, 이렇게 장맛비가 그치자마자 찾아온 찜통더위 때문에 불쾌감마저 치솟았는데요. 더위를 식히는 곳마다 사람들로 북적였고 또 열대야를 피하는 갖가지 묘안도 나왔습니다. 초복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전국의 표정, 박진준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34도를 넘은 광주의 도심.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를 휴대용 선풍기로 날려봅니다. 지열이 확 올라오니까 이거 안 꺼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꺼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해수욕장은 시원한 파도와 바닷바람에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2박 3일로 놀러 왔는데 딱 여유롭고 좋은 것 같아요. 열대야가 예년보다 3주 빨리 찾아온 경남 창원. 강태공은 밤바람에 낚싯줄을 던지며 더위를 견뎌봅니다. 도심공원은 335 자리를 펴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한데 걸어 다니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바깥보다 10도 정도 낮은 아이스링크. 얼음판 위를 누비는 아이들은 더위도 잊은 채 신이 났습니다. 저 밖에서 축구 같은 더운 운동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스하키는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경북 경주는 오늘 낮 기온이 37도를 넘기며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안전처는 낮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놀이 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초복날을 맞아 보양식 한 그릇 드셨습니까?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든든한 보양식 드신 분도 있었을 텐데요. 복날도 있고 무더위를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삼계탕집 앞에 긴 줄이 100m 넘게 늘어섰습니다. 뚝배기에 담겨진 삼계탕이 쉴 새 없이 테이블로 옮겨지고 연신 땀을 훔치며 뚝딱 한 그릇 비우면 더위도 거뜬합니다. 맛있게 먹었고 좋은 기운을 내가지고 더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날 보양식 한 그릇이 사치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비좁은 경비실을 지키는 아파트 경비원. 밥솥 둘 데도 없어 화장실에서 밥을 푸고 멸치와 장아찌, 깍두기를 차려놓고 국 대신 찬물을 부어 한 끼 식사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먹을 준비했던 그런 처리도 아니고 먹고는 싶지만 또 자리 비울 수가 없고 열이도 안 되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붐비는 노량진 학원가의 점심시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평소처럼 컵밥 노점상 앞으로 모여듭니다. 사실 그 초복인지도 몰랐고요. 그냥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빨리 먹고 가서 다시 그냥 공부할 생각으로. 시간에 쫓기는 택시기사들에게도 삼계탕 한 그릇은 멀기만 합니다. 보양식보다는 오늘도 싼 값에 서둘러 식사를 마쳐야 산업금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가까운 데 있으면 또 구경에 따라서 먹는 거예요. 중국집 가면 뭐 그때 뭐 내가 쉬는 날 아다리 되면 이제 뭐 삼계탕 집에 어디 가서 뭐 한번 먹을 수 있고. 꼭 보양식은 아니어도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초복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정부가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연장한 것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언론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2년 정치를 하면서 언론사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은 처음 들었다며 이른바 권력 일탈 사태이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노조하고 정부 권력기관이 짜고 MBC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입니다. 한국당은 당내 방송 장악 저지 특위와 국회 환노위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언론 개혁이 아니라 방송 장악으로 보입니다. 방송 장악이 되지 않도록 저희 당내에서 충분한 활동을. 바른정당도 MBC 특별 근로감독 연장은 정부의 먼지털이식 언론 옥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다시 연장해서 없는 거라도 뭐라도 파헤쳐 보겠다. 그런 인식을 주게 되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국민의당도 사실상 특별감찰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개혁 의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독기관이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가 MBC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면세점 비리 의혹을 검찰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대기업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 사이에 어떤 대가가 오갔는지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우선 조사 대상은 천홍욱 관세청장과 서울세관 전현직 직원 4명입니다. 천 관세청장은 서울 본부세관에 보관하던 면세점 탈락업체 심사 자료를 파기해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한 혐의를, 서울세관 전현직 직원들은 3차례에 걸친 심사 점수를 조작해 노골적으로 특정 기업을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천홍욱 관세청장이 면세점 선정 비리를 주도한 배경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천 관세청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최 씨를 만나
이른바 충성 서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면세점 선정 직전에 관세청장이 심사위원 선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된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혹 규명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을 특수 일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한화와 두산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하거나 K재단에 출연한 것이 면세점 선정을 둘러싼 모종의 거래에 따른 것인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정 씨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압력이 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던 정유라 씨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 씨는 오늘 증인으로 재판에 첫 출석했습니다. 정 씨에겐 삼성의 말 지원 과정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특검팀은 어머니가 말을 내 것처럼 타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의 말이라고 생각했냐고 물었습니다. 정 씨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내 말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혼자 지원받았다는 소문이 나면 시끄러워지니 말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말을 사준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정유라 씨는 승마 지원 관련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전부 전해 들은 것이라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의 갑작스런 법정 출석에 사전 상의가 없었다며 검찰의 압력을 의심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정 씨가 새벽 5시쯤 집을 나가 대기 중인 승합차에 탄 후 종적을 감췄다면서 심야에 증인을 끌어내 변호인 만남도 막고 증언대에 세운 것은 위법이자 범죄적 수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검팀은 정 씨가 본인의 판단으로 나온 것일 뿐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씨는 오늘 오전 이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밤새 고민했는데 나가는 것이 옳은 선택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국가유공자들 시신이 서로 뒤바뀐 채 화장까지 끝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잘못 인계해 빚어진 일인데요. 남의 시신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 마지막 길을 지키지 못한 또 다른 유족들 모두 큰 상처를 안았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대전 보훈병원 장례식장.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시신을 화장장으로 옮기려던 임주봉 씨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치실에 있던 아버지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관계자 오더니만 아버지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관이 없다. 이거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요. 뭐 이거 그냥 멍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버지의 시신은 장례식장 측이 같은 날 발인한 광모 씨 유족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시신을 찾아봤지만 이미 화장이 끝난 뒤였습니다. 염이 돼서 오시고 수의를 다 입고 계시고 얼굴까지 다 싸매신 상황이고 또 간에 목질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의 시신으로 장례를 한 상대 측 유족들 역시 분통이 터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발견 못했으면 우리 측에서도 큰 적이지. 남이 저기 모시는 거 아니야. 우리 산소까지 다 낙골당까지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뒤바뀐 두 고인은 베트남 참전 등으로 훈장까지 받은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보훈병원 장례식장 측은 안치실 냉동고의 고장이나 시신을 옮겨 보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확인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저희 직원도 확인을 못 시켰고. 장례식장의 실수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진 두 유족들 모두에게 또 한 번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판사가 자신의 재판에 참여하는 여검사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건데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 시내 법원의 A 판사는 퇴근 후 법원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된 직원을 환송하는 자리였는데 이 직원과 친분이 있었던 공판 여검사 B 씨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B 검사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A 판사가 몸을 만졌다며 소속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비검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조사한 뒤 판사가 속한 법원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현재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A 판사는 비검사에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엔 법원 행정처 출신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고 지난 2015년에도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대학 후배 2명을 성추행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정직과 감봉, 견책 3단계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윤정혜입니다. 특검에 가는 것이 맞다고. 야3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특검법을 발의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야당이 이렇게 특검을 들고 나오자 청와대는 발끈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 중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당 등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제보 조작 동시 특검을 주장한 데 대해 본인들이 조작을 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특검을 하자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야3당이 특검법을 발의해도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겠지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국정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여야 협상의 시간을. 그러나 일정 조율부터 문제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를 넘기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괜히 만나서 분위기가 더 나빠지는 상황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임명을 미룬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잘 수행할 거라며 야당과의 회동이 불발되면 이르면 주말쯤 임명을 강행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부 요인과 청와대 오찬을 하기 전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지연 등을 거론하며 정치권의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니까 대표는 특기사항을 딱 그대로 뭉쳐 있었어요.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은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정부 여당이 더 큰 책임을 갖고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김정은의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연일 자축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부인 리설주가 넉 달 만에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 목란간 연회장에 들어섭니다. 사회를 받는 김정은 뒤를 리설주가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연회 자리에 주로 한복을 입고 등장했지만 이번엔 하늘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넉 달 넘게 공개 행사에 나오지 않아 임신 또는 와병설이 제기됐지만 지난 3월 마지막 공개 활동 때와 비교해 체중 감소 등 겉모습의 변화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는 약 9m 크기의 화성 14형 대형 모형이 세워졌고 테이블에는 화성 12형, 북극성 2형 등 북한의 전략무기 모형들도 설치돼 김정은의 치적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고대한 역사적 변천과 전인민적 대경사를 안아오신 절세의 위인은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시라고 하면서 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리병철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연회 내내 김정은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눠 새로운 핵심 실세임을 과시했고 장창환 국방과학원장은 1계급 승진에 별 3개의 상장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미 국방부가 사드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IRBM 요격 시험을 실시한 것은 처음인데 생생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현원석 특파원입니다. 하와이 북쪽 태평양 상공, 미 공군 수송기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체가 투하됩니다. 잠시 낙하산에 매달린 채 비행하던 발사체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이 허연 연기를 내뿜으며 발사돼 목표물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같은 시각 미 알래스카 코디악 기지. 사드 부대가 IRBM을 탐지해 추적한 뒤 즉각 요격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거센 후폭풍과 함께 솟아오른 미사일은 태평양 상공에서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이로써 미군은
2005년 이후 실시한 14번의 사드 요격 시험에서 100%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은 첫 IRBM 요격 시험으로 발사 시간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등 실전과 같은 조건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으로 하지만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으로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인 황주홍 의원은 여당의 꼬리 자르기 주장에 명분을 줬다며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일부 호남 지역 당원 등의 이탈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돌파할 결의를 다지기 위해 오늘 예정됐던 긴급 의원총회는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확대를 주장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면서도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법 추진엔 국민의당과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공세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세워야 할 때에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범죄 행위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한 태도로 외면하고 있다며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꼬리 자르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국민의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보조작 사건의 본질인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도 밝히자며 특검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과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지금 검찰로서는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고 또 국민들이나 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른바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정계 은퇴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첫 소식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로 사건이 불거진 지 16일 만에 입장 표명 압박을 받아온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라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준용 씨에게도 사과했습니다. 명예훼손을 넘어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겼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한계이고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면서도 정계 은퇴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생 정당이 체계를 잡지 못한 한계로 검증 부실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 발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작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가짜 녹음 파일을 만든 장본인 이유미 씨에 이어 파일을 당에 넘겼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칼날은 이제 당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조작된 제보를 폭로한 공명선거 추진단을 재조준하고 있는데요. 김인원 부단장과 김성호 수석 부단장도 다시 검찰에 불려나오고요.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도 소환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규 기자입니다. 법원이 밝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이유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리고 도주의 우려였습니다. 가짜 녹음 파일을 만든 이유미 씨에 이어 당 관계자로는 두 번째 구속입니다.
결과 나왔는데요. 그게 좀 인정하십니까? 검찰은 구속 12시간 만에 이 전 최고위원을 이유미 씨와 함께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에서 시킨 일 있었습니까?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당이 취업 특혜 의혹을 폭로하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당 관계자들도 사전에 녹음 파일이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 누구까지 가짜 제보가 세상에 알려지는데 관여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 조작 윗선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조작된 제보를 폭로한 당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미 보좌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전 공명선거 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던 국민의당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체 진상조사의 신뢰성까지 의심받으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세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이 결정된 날 국민의당이 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현장 회의에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거듭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과 판단은 일단 존중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 대표의 언급 이후 검찰 기류가 바뀌었다면서 국민의당을 죽이려는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수사 가이드라인과 검찰 수사에